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중고 아이폰 시세 21년 9월 편입니다. 얼마 전 애플이 아이폰 13을 비롯해서 신제품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제품이 출시한 만큼 기존 제품들의 중고가가 하락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번 13은 기대 이하라는 평도 많고 아이폰 12 대비 경쟁력 있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기도 하면서 12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기변을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폼팩터 변경 후 제일 처음 나온 제품들이 가장 가격 방어가 잘 되고 동일 폼팩터 가장 마지막 제품이 가격 방어가 잘 안 된다고. 아이폰 10은 아이폰 12가 나올 때까지 3년간 신형 폼팩터였으나 아이폰 11의 경우 1년 만에 구형 폼팩터가 되었습니다. 폼팩터가 바뀔 때마다 중고가는 큰 폭으로 벌어집니다. 아무튼 9월엔 얼마나 달라졌는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중고 특성상 용량, 상태, 판매자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수시로 가격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3GS나 4 등 일부 구형 모델들은 21년 7월에 매물 부족으로 아이폰 중고가 최저 방어선인 5만원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1년 9월에는 어느 정도 중고 시장에 매물이 풀리면서 다시 시세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정상 작동되는 B급 매물 기준 5만원 정도가 적정 시세라고 보고 상태에 따라 혹은 판매자의 성향에 따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물론 이 정도 구형 매물들은 이제 소장용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생겨서 S급 매물이나 미개봉 제품들은 저렴하게 는 10만원대, 비싸게는 2에서 30만원대에도 매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그나마 가장 비싼 매물은 아이폰 5C이며 실 출시 당시 역대급으로 인기가 없었던 만큼 희소 가치가 있어 시세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확실히 소장용으로 탐나긴 합니다. 2014년 9월에 공개한 아이폰 6의 21년 9월 시세는 이전 모델들과 같이 5만원입니다. 지난 7월 어느 정도 가격이 반등해서 10만원대까지 상승했던 플러스 모델의 가격은 다시 6에서 7만원 정도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6는 최저 시세인 5만원까지 떨어졌고 플러스 모델 역시 5만원이 되어야 합당하지만 6와의 급 차이 때문에 1에서 2만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의 출고가는 80만원이고 잔존율은 6.3%, 6 플러스의 출고가는 94만 4천원, 잔존율은 6.9%입니다. 2015년에 공개된 아이폰 6S의 21년 9월 시세는 6에서 8만원입니다. 6S는 iOS 15에도 살아남아 역대 최장기간 지원을 받는 쌉 가성비 폰이 되었습니다. 6에서 8만원이 9월 시세이긴 하지만 잘 찾아보면 이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아이폰들 중 가장 좋은 아이폰이 바로 6S입니다. 실사용자라면 이제 3부터 6까지는 중고로 구매할 필요가 없죠. 소장용으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손품 팔아서 5만원 밑으로 6S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출고가는 92만원이고 잔존율은 7.6%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8에서 11만원으로 약간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6월의 중고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독 구형 아이폰들 가격이 올랐던 7월 이후 정상 시세로 다시 자리를 잡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출고가는 99만 9,900원이며 잔존율은 9%입니다. 매물 부족으로 가격 편차가 매우 컸던 아이폰 SE 1세대는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며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7에서 13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어 인기 모델인 만큼 회전율이 높습니다. 판매자라면 약간 가격을 높여 매물을 내놓아도 상태가 좋다면 팔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로즈골드 매물이 인기가 많습니다. 출고가가 애초에 저렴한 데다 인기가 많아 중고가는 동급 아이폰에 비해 비싸고 감가율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고가는 56만 9,800원이며 잔존율은 17.5%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가성비 아이폰 중 최고라고 불렀던 아이폰 7의 21년 9월 시세는 7에서 11만원입니다.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5만원 시리즈에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압식 터치 홈 버튼이 탑재돼 내구성에도 유리하며 비교적 최신 폰인 SE 2세대와 비슷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형 느낌도 덜합니다. 출고가는 86만 9천원이며 잔존율은 9.8%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12에서 15만원입니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꽤 가성비가 괜찮다고 봅니다. 출고가는 102만 1,900원이며 잔존율은 13.2%입니다. 아이폰 8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7과 큰 차이 나지 않는 가격으로 아이폰 10과 동일한 성능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형 폼팩터를 쓰기 때문에 아이폰 10과 가격 격차가 꽤 큽니다. 10에서 15만원 정도이며 대부분의 매물이 10만원 중반대에 몰려 있습니다. 출고가는 94만 6천원이고 잔존율은 14.2%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매물은 23만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지만 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아이폰 10이나 10R 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죠. 실제로 거래된 제품은 19만원 정도로 이것이 기본 모델과 비교했을 때 현실적인 시세라고 봅니다. 출고가는 107만 6,900원이며 잔존율은 17.6%입니다.
비교적 신형 폼팩터를 가진 아이폰 X는 다른 제품 대비 하락률이 적습니다. 물론 유독 가격이 비쌌던 7월에 비하면 내리긴 했지만 6월의 시세와 비슷합니다. 23에서 25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5세대 아이폰 폼팩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일 시기에 출시한 4세대의 아이폰 8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7년에 출시하여 이제 4년이나 지난 폰이지만 아이폰 X는 전혀 구형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죠. 오히려 준신형 느낌입니다. 6세대 플랫폼을 사용하는 아이폰 12, 13, 그리고 14이 출시될 때까진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출고가는 136만원이며 잔존율은 17.6%입니다. 18년 9월에 공개된 아이폰 XS의 21년 9월 시세는 25에서 32만원입니다. 매물은 거의 대부분 30만원 초반대에 올라오긴 하지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신다면 20만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구매하면 아이폰 X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나름 가성비입니다. 다만 골드 색상이 추가됐다는 것 제외하면 외관에서 아이폰 X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디자인만 보시는 분들은 아이폰 X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다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죠. 아이폰 X도 실사용하기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과 기능이니까요.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싶으면 아이폰 X을,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아이폰 XS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가는 136만 4천원이고 잔존율은 20.9%입니다. XS 맥스 모델은 30에서 39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 대부분은 50만원대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거의 판매되지 않고 30만원대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XS가 20 중후반 에서 30만원 초반인데 맥스 모델을 20만원이나 더 주고 구매하는 건 그렇게 현명하지 않죠. 50만원까지 올라가면 아이폰 11 프로를 구매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출고가는 151만 8천원이며 잔존율은 22.7%입니다. 아이폰 XS 시리즈와 함께 출시한 아이폰 XR의 21년 9월 시세는 26에서 30만원입니다. 하지만 실거래는 20만원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에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이폰 XS와 동일한 성능의 대화면 LCD를 사용해서 해상도가 낮은 만큼 배터리 타임이 깁니다. 다만 시세가 아이폰 XS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XS가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출고가는 4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중고가는 거의 차이 나지 않죠. 배터리 타임만을 생각했을 때 구매하기 괜찮은 기종입니다. 아이폰은 이상하게 보급형 제품들이 가격 방어가 잘 되더군요.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보급형 특유의 컬러풀함이 예뻐서일까요? 보급형과 플래그십 간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출고가는 99만원, 잔존율은 28.3%입니다. 아이폰 11은 43에서 48만원으로 7월 대비 낮은 가격대는 동일하나 시세 편차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 시리즈 이후 11 시리즈 중고 매물 증가 및 수요 급감에 따라 많은 감가가 이루어졌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판매자들이 다소 높은 가격의 매물을 내놓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보급형인 아이폰 11은 그 충격을 제일 덜 받은 듯 보입니다. 애플 보급형 제품 가격 방어는 정말 인정해줘야 합니다. SE 시리즈나 XR, 11, 12 같은 보급형 제품은 그냥 새 제품으로 보조금 많이 받고 구매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구형인 5세대 폼팩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12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케이스 씌우면 12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10이나 XS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유의 디자인 느낌 때문에 구매하시는 거라면 차라리 12 구매를 추천하고요. 출고가는 99만원으로 잔존율은 50%입니다. 프로 모델은 48에서 55만원입니다. 역시 보급형인 11에 비해 많은 감가가 이루어져 중고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새 제품 가격 차이가 40만원인 걸 감안했을 때 이는 훨씬 혜자인 가격입니다. 출고가는 139만원이며 잔존율은 37%입니다. 프로맥스 모델은 58에서 7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물들은 대부분 70에서 80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 가격이면 12 프로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또 프로 모델과 가격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거래는 60만원대 정도가 적당히 보입니다. 출고가는 155만원, 잔존율은 41.9만원입니다. 20년 4월에 출시한 SE 2세대의 21년 9월 시세는 20에서 29만원입니다. 다만 20만원 중반이 넘어가는 매물들은 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20만원 초반대에 거래가 활발합니다. 애플에서 너무 우려먹어서 인기가 없어질 대로 없어진 폼팩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출시한 지 1년 반 정도 만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1이나 10R처럼 디스플레이 품질을 떨어뜨린 대신 화면을 키우고 배터리 타임을 늘린 것도 아니고 SE 1세대처럼 인기 있는 폼팩터에 예쁜 색상을 넣어준 것도 아닌 그냥 투박한 디자인이라 저 같아도 중고로 구매하고 싶진 않을 것 같네요. 20만원 초반이면 아이폰 X를 구매하는 게 낫고 굳이 홈버튼 있는 폼팩터가 필요하다면 10만원대의 아이폰 8을 더 아끼고 싶으면 아이폰 7을 구매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출고가는 55만원이고 잔존율은 41.8%입니다.
아이폰 13 출시의 영향인지 단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중고 물량이 풀려서인지 전체적으로 시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13이 한국에 정식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시세는 10월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12에서 폼팩터가 변하면서 구형 기기를 쓰면서 존버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12로 갈아탔다는 점, 수많은 사용자들이 아직 약정 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은 점, 12에서 13으로 넘어갈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3의 인기는 12 때에 훨씬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라 12의 가격 하락은 작년의 11 때처럼 크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모델은 68에서 80만원 정도의 시세이며 실거래는 70 언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고가는 109만원, 잔존율은 64.2%입니다. 미니 모델은 56에서 60만원, 잔존율은 59%, 프로 모델은 80에서 90만원, 잔존율은 63%, 프로 맥스 모델은 100에서 107만원, 잔존율 69.4%입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폰의 21년 9월 중고 시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시세만 알아보고 끝내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격대별 아이폰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5만원 이하입니다. 5만원은 아이폰 중고 시세의 최저 방어선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3GS라도 상태만 멀쩡하다면 5만원에 판매할 수도 있죠. 제가 사용했던 아이폰 3GS를 7년 전인 2014년에 5만원에 판매했음에도 말입니다. 때문에 구형 아이폰 상당수가 5만원이라는 가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신 폰인 아이폰 6를 추천드립니다. 작년 4월 출시한 아이폰 SE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년 전에 출시한 폰치고 크게 구형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발품만 잘 찾는다면 6S까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 6S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6S는 iOS 15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고 가성비 중고 아이폰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15만원 이하입니다. 10만원 밑에 예산으로 구매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아이폰 7입니다. 아이폰 7부터 사용되는 감압식 터치 홈버튼 덕분에 아이폰 고질적인 홈버튼 고장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관리만 잘한다면 꾸준히 사용할 수도 있겠죠. iOS 16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iOS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 사용엔 크게 문제 없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0만원에서 조금 더 쓸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아이폰 8 구매를 추천합니다. 폼팩터는 구형이지만 더 최신의 기종이기 때문에 iOS 16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충전을 무선으로 하는 만큼 이젠 무선 충전은 삶에서 떼어놓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무선 충전이 필요 없고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은 아이폰 7 플러스로 가시면 됩니다. 7 플러스는 램 용량도 10과 같은 3GB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0만원 이하입니다. 좀 발품을 잘 팔 자신이 있다면 저렴하게 나온 아이폰 XS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XS나 10이나 디자인이 동일해서 차별점이 크진 않지만 확실히 10에 비해 성능이 좋아지긴 했고, 특히 램이 4GB로 10보다 1GB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차기 iOS 지원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별점이 크지 않은 만큼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XS가 더 가성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상도나 카메라를 포기하고 좀 더 큰 화면과 배터리 타임을 원한다면 아이폰 XR을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30만원 초과입니다. 감가를 아주 폭탄으로 맞은 아이폰 11 프로 구매를 추천합니다. 나온 지 2년 만에 압도적인 감가로 잔존율이 고작 37%밖에 안 됩니다. 함께 출시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도 더 큰 폭으로 감가되었습니다. 50만원대면 구매할 수 있고 5세대 폼팩터를 사용하는 아이폰들 중 가장 늦게 출시되어 초기 감가가 매우 크게 진행돼 중고로 구매하기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3이 발표된 2021년 9월의 아이폰 시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아이폰 13이 정식 출시한 10월에 아이폰 중고 시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실망스러운 판매량에 다시 중고가가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의외로 선방하여 중고가가 더 떨어질까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다음 월에 아이폰 중고 시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왕 김지금이었습니다. 진놈은 팔린다. 김지금의 vs 두 번째 시간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와 11인치와의 대결입니다. A12X